박성만은 67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6시 반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아파트 마당에는 늘 같은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늘 같은 시간에 낙엽을 쓸어 담습니다. 계절만 바뀝니다.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박성만 뿐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느리면서도 빠릅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만 많습니다. TV를 봅니다. 신문을 읽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가 막막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하루가 끝납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그런 것들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먹고, 혼자 치웁니다. 그게 일상입니다. 아이들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큰아들 박준혁은 회사 일로 바쁩니다. 작은 아들 박준석은 애들 키우느라 바쁩니다. 전화가 와도 짧습니다. 안부 묻고 건강 확인하고 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성만은 섭섭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바쁘다는 걸 압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그래, 괜찮다고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실리지 않습니다. 그게 편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부담이 됩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중소인쇄소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장부가 정확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박성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원하면 들어줬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돈을 냈습니다. 학원비도, 학원 차비도, 용돈도 그게 빨랐습니다. 말은 어렵고 돈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큰아들이 여행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박성만은 조금 놀랐습니다. 아버지, 가족끼리 해외로 한번 다녀올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박성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행이라니. 가족끼리 언제 이런 제안을 들어봤던가요? 갑자기 왜 그러니? 그냥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다 같이 좀 쉬고 싶어서요. 제 생각엔 동남아 쪽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성만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은행나무, 같은 풍경. 문득 다른 곳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지, 진짜요? 그럼 제가 일정 좀 알아볼게요.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필요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굳이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일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다낭 4박 5일 항공권이며 숙소며 대략적인 견적을 말해줬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경비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부담할게요. 박성만은 바로 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낼게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됐어, 아버지가 낸다.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절반씩만 하시죠. 아버지 혼자 다 부담하시면 너무 부담되실 거예요. 괜찮아. 돈 걱정은 하지 마.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성만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안한 한숨이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가족 일에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결혼 자금도, 손주 용돈도 낼 수 있으면 냈습니다. 아내가 가끔 말렸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말보다는 돈이 확실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쇄소 회계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부가 맞으면 됐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박성만은 명확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만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내고 나면 꽤 줄어들겠지만 괜찮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저축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출할 이유가 생겼다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할 생각이었습니다. 통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기대되는 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박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여행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성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낭은 생각보다 더웠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성만은 셔츠 깃을 풀었습니다. 이미 등에 땀이 배었습니다.
아들들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택시를 잡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빠릿빠릿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큰아들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 찼을 뿐입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쌀국수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박성만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해는 높았습니다. 길은 길었습니다. 시내 관광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성당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해변도 갔습니다. 아들들 걸음은 빨랐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빨랐습니다. 박성만만 뒤처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작은 아들 준석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성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라. 나도 간다. 하지만 다리가 무겁습니다. 허리도 뻐근합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모자를 썼는데도 어지러웠습니다. 벤치를 찾아 잠시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앞서 간 가족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성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아니,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 같이 모여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박성만도 끼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미 사진은 찍혔습니다. 아, 아버지 빠지셨네. 한 번 더요.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박성만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어디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좋아요. 잘 나왔어요. 며느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성만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박성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뉴판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도 베트남어도 모릅니다. 아무거나. 너희가 시켜라. 그럼 해산물 좀 시킬게요. 괜찮으시죠? 그래, 좋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게도 있고 새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껍질을 벗겼습니다. 박성만은 서툴렀습니다. 손에 국물이 묻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대화는 아이들끼리 오갔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다음엔 저기도 가보자. 내일은 몇 시에 나갈 거야? 박성만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끼어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좋다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바나힐을 간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박성만은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호텔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박성만은 멈췄습니다. 왜? 아니,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바나힐은 좀 멀거든요. 케이블카도 타야 하고 걸어야 할 때가 많고. 나도 갈 수 있어. 알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호텔도 좋고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 편하게 쉬세요. 우리 저녁에 올게요.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억지로 따라오시면 저희도 신경 쓰여요. 편하게 계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성만은 아들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면 고집센 늙은이가 됩니다. 짐이 됩니다. 박성만은 웃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 조심해서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 맛있는 거 사올게요.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베트남 채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냥 켜놨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밖에 나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식당을 찾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출국 전에 챙겨온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장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만은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어떤 자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배려의 대상이 된 사람. 함께 있지만 점점 혼자가 되는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성만은 한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들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좋은 여행이었어요. 박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해서는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여전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줄어 있었습니다. 여행 경비 전부 박성만이 냈습니다. 항공권, 숙소, 식비 몇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아까운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돈을 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자신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쉬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속도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담 주지 않는 게 가족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보다는 돈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쇄소 회계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없는 마음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박성만은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응, 괜찮아.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박성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좋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나 여행 때 좀 힘들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성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나는 이제 늙었구나 싶더라. 따라가기 힘들었어. 호텔에 혼자 남았을 때 많이 외로웠어.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어.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어. 저희도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경비 다 내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그저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준혁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박성만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해. 늘 고마웠어.
다음엔 아버지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다녀요. 아버지가 편한 곳으로 가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박성만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 준석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들었어요. 저도 죄송해요.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아버지, 다음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 고맙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요즘 박성만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가끔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짧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먹고 싶은 것만 삽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씁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랜만에 만나자고 합니다. 친구는 좋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웃습니다. 무리한 부탁이 오면 웃으며 거절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늦게나마 배웠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성만은 안아줬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함께 과일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놀다가 갔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박성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성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삶이 가르쳤습니다. 67.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변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박성만은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은행나무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성만은 다릅니다. 조금 천천히 나 자신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